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19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청년이 한국에 와서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건축 기술에 감동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믿기 힘든 실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파차라 수안차이, 방콕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도시에서 아시아 도시의 고층 건물 내진 설계 비교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노트북에 자료를 정리한 후 현장 실습을 위해 짜뚜짝 시장 인근의 고층 건물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33층짜리 새 정부 청사가 세워지고 있었고 실습의 일환으로 시공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죠. 건설 현장에 도착해 안전모를 쓰고 공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국영건설회사 소속으로 친절하게 현장을 안내해 주었어요. 오늘은 28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책임자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방콕의 모습은 언제나 가슴을 뛰게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콘크리트를 붓는 모습을 관찰하던 중 문득 기둥의 두께가 설계도면보다 얇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모장에 의문점을 적어두고 계속 관찰했습니다. 철근의 배치도 다소 엉성해 보였고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서두르는 듯했어요.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지적은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교수님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현장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지만 고층 건물이 늘어나면서 내진 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28층 바닥 작업을 관찰할 예정이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아침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으로 시작됐어요. 컵 속의 물이 살짝 흔들렸고 창문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느낌이었죠. 지진인가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마 큰 장비가 움직이는 거겠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동은 급격히 강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곧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 전체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린 굉음. 순간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의 빨리 탈출하라는 외침에 모두가 출구로 몰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기울어지며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천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눈앞이 먼지로 가득 차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외침. 저는 어둠 속에서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끝없이 떨어지는 잔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려 했어요.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고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가 있던 사무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저는 책상과 콘크리트 더미 사이의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먼지가 폐 속으로 들어왔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뭔가에 끼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찾았지만 화면은 깨져 있었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어? 누구 있어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최대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요. 살아있어요. 도와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갇힌 공간은 점점 더워졌고 목은 말라갔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존자를 찾는 구조대의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저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마침내 콘크리트 더미 위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 끝에 마침내 저는 잔해 속에서 꺼내졌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눈을 찔렀고 주변에는 수많은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담요를 덮은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재앙의 규모를 알 수 있었어요. 33층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거대한 잔해 더미가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어때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구급대원에게 물었어요. 다른 건물들은 괜찮아요. 이 건물만 무너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오른쪽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파차라, 정신이 들었니? 의사를 부를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리 골절과 몇 군데 타박상, 그리고 가벼운 뇌진탕이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흘 동안 의식이 없었어. 정말 걱정했단다. 아버지의 대답에 놀랐어요. 사흘이나 의식불명 상태였다니.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신문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병실 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TV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태국까지 미쳤다는 것, 그리고 방콕 내 수많은 고층 건물 중 제가 있던 건물만 무너졌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어진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예비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C사는 설계와 다르게 철근을 30% 적게 사용했으며 콘크리트의 품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내진 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주요 구조부의 두께를 줄인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불안감은 직감이 아니라 실제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 시공사가 제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그 정도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퇴원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높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꼈어요. 학교에 돌아가 교수님을 만났을 때 연구 방향을 바꾸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진 설계와 건물 안전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이해해 주셨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사고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세계 각국의 내진 설계 기준과 사례를 비교 분석했고 특히 지진이 잦은 일본의 사례에 주목했어요. 다리 부상은 점차 나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높은 건물에 들어가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국제토목공학 저널에서 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차나칼레 대교, 트리키의 대지진을 견뎌낸 현수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논문을 열어보았고 그 내용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지진대에 위치한 차나칼레 해협에 건설된 이 다리는 2023년 트리키의 대지진 당시 진앙지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었음에도 전혀 손상 없이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방콕도 미얀마 지진 진앙지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있던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차나칼레 대교는 끄떡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리를 지은 회사가 한국 회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증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의 내진 설계 기술, 시공 방식,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한국은 지진이 그리 많은 나라가 아니었지만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내진 설계를 중요시했고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교수님을 찾아가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침 한국건축기술연구원과 협력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인턴십 지원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 성공 사례가 놀라웠어요.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 지은 고층 빌딩, 아프리카의 열악한 조건에서 완성한 교량,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플랜트 시설까지 그들의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철학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안전과 품질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될수록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답니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건축기술연구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인턴십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였어요. 출국 전날 사고 현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잔해가 모두 치워지고 빈 공터만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잠시 묵념을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더 안전한 건물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였어요. 건축기술연구원에서의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기준에 대한 개요를 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특히 내진 설계 부서의 김 박사님은 제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태국의 사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파차라 씨에게 새로운 동기가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첫 주에 한국의 건설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39층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이었는데 중국 회사가 지은 건물과의 차이점이 확연했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했고 품질 검사는 단계마다 꼼꼼하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구조적 안전성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이 건물은 규정보다 30% 더 강한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설계 기준 이상의 안전 개수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원칙이니까요. 현장 책임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건설 철학이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내진 설계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초고층 빌딩의 구조적 안정성, 집안 조사 방법, 재난 대응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몇 개월 후에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김 박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파차라 씨, 당신의 열정과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박사과정을 계속하면서 연구원으로 일할 생각은 없나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주저없이 수락했고 방콕 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학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희 새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될 때쯤 태국 공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 사고의 기억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응했어요. 인터뷰 날 화상으로 태국 기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경험, 생존 과정,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파차라 씨, 왜 하필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일본이나 미국, 유럽도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어요. 중국 회사가 지은 건물은 무너졌지만 한국 기업이 비슷한 조건에서 지은 구조물은 끄떡없이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술로 답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축물은 사람의 생명을 지켰어요. 저는 그 사실에 감동했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가 태국에서 방송된 후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많은 태국 학생들이 저처럼 한국에서 건축과 토목을 공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한국 건설사들은 태국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연구원에서는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건축 안전성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과 함께 태국을 방문해 현지 건설 현장을 조사하고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한국의 건설 안전 시스템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와 철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건설 기술의 진정한 강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후 저는 동남아시아 지역 건축물의 내진 설계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논문을 통해 저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결합해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더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작업하던 어느 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높이 솟은 건물들, 그리고 그 건물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건물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엔지니어들의 책임이야.
그 순간 제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다음 날 김 박사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파차라, 그렇게 생각했다니 기쁘네요. 한국의 건설 기술이 발전한 비결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그런 비극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고 더 나은 기준을 만들었죠. 당신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그 성장의 길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건축물에 내진 설계 강화를 위한 한국식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 결과 태국 건설부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와 신설되는 건축안전감독원의 자문위원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태국의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 박사님과 상의한 결과 한국에서의 연구를 계속하면서도 태국의 자문위원 역할을 병행하기로 했어요. 이런 국제적 협력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바였으니까요. 태국으로 출장을 간 첫날, 현장 책임자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성민 부장이었습니다. 파차라 박사님의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건설 기술이 태국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작업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민 부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태국 체류 기간 동안 현지 대학에서 특강도 진행했어요. 학생들에게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짓는 건물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두 나라를 오가며 안전한 건축 문화를 전파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경험으로 시작된 여정이지만 그 끝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 대학에서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물론 한국과의 연결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논문 발표를 앞두고 김 박사님과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파차라, 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네,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태국 정부와 협력해 건축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우리 연구원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태 건축 안전 협력 프로젝트의 기본 틀을 구상했습니다. 연구 교류, 학생 교환 프로그램, 공동 기술 개발까지 포함된 큰 그림이었어요. 박사 논문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졸업식에는 태국에서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졸업 후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러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내진 설계가 실제로 적용된 건물들을 보니 더욱 뿌듯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 외곽에 지어진 새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2016년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강화된 내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건물의 기초부터 구조체까지 모든 것이 지진에 대비되어 있죠.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 건설 기술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녁, 연구원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상징인 다포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지붕을 여러 개의 작은 기둥이 나누어 지탱하는 구조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지식을 나누고 함께 일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저 혼자의 노력으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방콕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콕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새로운 건설 현장들.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방콕 대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한국의 건축 안전 시스템이라는 특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수업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지식과 감동을 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전해줄 차례라고요. 오늘도 저는 서울과 방콕을 오가며 두 나라의 기술과 지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진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이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태국에, 그리고 더 넓게는 아시아의 안전한 건축 미래를 위해 오늘도 설계도를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이제는 한국처럼 짓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을 지키는 한국 건축 기술의 우수성과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이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